930에 사와서 배터리 약 한 120만원, 그러면 1050만원에다가 충전기를 제가 45만원인가 줬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100만원 들어갔죠? 거기다 연장판 작업도 했죠. 그 정도까지 돈 들이고 실질적으로 쓰는 시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30시간은 안 넘어요. 30시간은 안 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렌탈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판매가를 상차도에, 여기서 이제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만원. 상차도에 800.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요, 언제든지 그 영상 상단 우측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그 외에 뭐 궁금하신 점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그 제작에 관련된 건 아니고 고수작업대예요. 고수작업대인데 제가 사실은 기계만 만드니까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으로만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저는 기계 제작 일을 건축일과 같이 시작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건축, 토목부터 건축까지 일을 똑같이 했어요. 22년째인데, 원래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건물 짓고 뭐 토목공사 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계 제작 일을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은 건축 일도 없고, 이제 건축에 관련된 게 이제는 한뭐 규제도 너무 많이 생기고, 뭐 자재 단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건축 일을 잠깐 한 2년 이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요즘은 이제 기계 쪽의 일만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이 고수작업대가 제가 이제 건축 일을 할 때 이제 특히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빔 같은 거 조립할 때, 그러니까 볼트 같은 거 조이고, 그리고 C형광 모야 작업할 때, 용접할 때 등, 그리고 이제 판넬 붙일 때, 창문 같은 거 마감 처리라든가, 뭐 코너 마감재 같은 거 마감 처리할 때는 꼭 이게 필요하거든요. 뭐 예전에는 사실 뭐 고수작업대가 흔히 많지 않을 때는, 그리고 또 이거 렌탈 비용 아끼기 위해서 뭐 장사다리를 타고들 뭐 많이 작업들을 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빔볼트도 뭐 걸어다니면, 빔 위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볼트를 채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게 많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거의 추세가 렌탈을 해서 고수작업대를 거의 다 쓰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고수작업대가 유형이 구동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휠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궤도 방식이 있고. 근데 이 휠 방식은 장점은 궤도 방식보다 주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1단, 2단 변속도 되고. 근데 단점은 어디에 한 군데에 구동축이 바퀴가 좀 바닥 면이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바퀴가 살짝이라도 뜨면은 구동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흙 같은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 완전히 잘 돼 있는 데가 아닌 바깥에 흙 같은 데나 골재가 있는 곳에서는 아예 못 다녀요. 아예. 특히 골재는 무조건 100% 못 다닙니다. 그냥 바퀴만 겉돌고 그 자리에서 아예 꼼짝달싹도 안 해요. 근데 궤도형은 장점이 그거예요. 포장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바닥 면이 균일하게 수평만 잘 맞아 있으면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골재 같은 걸 포설해 놔도 궤도는 무조건 지 마음대로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근데 단점은 휠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빠르지가 않아요. 그건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궤도의 또 한 가지 장점은 궤도로 이제 스탈릭 할 때 제자리에서 360도를 돌 수 있어요. 궤도는. 근데 바퀴는 휠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360도를 못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곳에서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이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궤도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궤도 장비는 사실 휠 장비보다 비싸요. 그 구조적인 그 문제도 아마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 휠 장비는 그냥 바퀴 4개만 딸랑 달린 상태에서 2개의 바퀴, 회전할 수 있는 그 전륜 바퀴에 그 기어 모터가 달려갖고 구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궤도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퀴 값보다 궤도 값이 훨씬 비싸고, 그리고 뭐 롤러도 들어가야 되고 스프로켓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로 그 바퀴도 또 보조 바퀴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복잡하고 그만큼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 면에서도 좀 더 비싸다. 예. 그리고 중고 가격도 이제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휠 장비하고 그 궤도 장비하고는요, 같은 중고 같은 년식이라 할지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보통 어느 정도 많이 나냐면, 궤도 장비가 휠 장비에 비해서 보통 중고 시세도 한 60% 정도
위아래로 더 비싸요.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휠 장비가 100만 원짜리 중고가 있다. 그러면 궤도 장비 같은 경우는 160, 뭐 155, 165 이거 사이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비쌉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거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건축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고 마지막 현장에서 판넬 작업할 때 그때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넬 마감 칠 때 그때만 잠깐 쓰고 그 이후에는 쓰질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 공장 지붕에 뭐 잘못된 거 있나 하고 그냥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쓰질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인수할 때 당시에 금액이 이건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연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가져올 땐 연장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냥 요 지금 보이는 작업장 작업 틀 안에 여기서밖에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겠죠? 그 연장 작업까지 했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상태, 특별하게 뭐 수리도 그냥 없는 그 상태에서 제가 930만 원을 줬습니다. 예, 운송비 별도에 930만 원. 그래가지고 운송비가 그때 15만 원이 들어가갖고 945만 원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현금이. 제가 이제 통장 계좌 이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 통장에다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한 건데 94년에 이제 구입을 해갖고 2년 동안에 사용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을 하면 사용한 시간을 따지면 30시간도 안 돼요. 지금까지 30시간도 안 썼어요. 안 쓰고 지금 제가 대신에 오히려 지금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지금 같이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연장이 안 되니까 답답해요. 이게 지금 요 구간 안에서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더 빠르거든요. 손쉽고. 아무래도 고수 작업대가 덜 움직여도 되고. 근데 지금 기존 거는 지금 이게 길이가 몇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길이가 2.3m입니다. 2.3m. 정확히 따지면 2.25m예요. 예. 근데 지금 연장을 이제 어떻게 하겠냐면요. 자, 이렇게 연장을 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길어요. 길기 때문에 좀 더 그 마감 처리라든가 어떤 거지. 예를 들어 뭐 긴 자재를 올린다던가 두 사람에서 긴 자재를 잡고 어딘가 좀 날라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길게 빼면은 지금 여기 아직 다 뺀 건 아니에요. 조금은 더 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빼면은 좀 안 좋고 위험하니까 약간 좀 많이 겹쳐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상태가 3.35, 3,350mm예요. 3,350. 근데 50mm는 충분히 더 빼거든요. 그러면 이제 3.4m.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3.4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판은 원래 제가 구입할 때 없던 거를 제가 추가로 만들었다는 거. 예, 요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 사가지고 그냥 수리만 잔뜩 해놓고 지금 파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배터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배터리는 일반 납축전지 쓰는 건 아니에요. 일반 납축전지는 수명도 짧고 또 장시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딥사이클 배터리 씁니다. 딥사이클 배터리. 딥사이클 배터리는 어디에 또 주로 많이 쓰냐면 선박 있잖아요. 모터보트에도 거의 다 딥사이클을 써요. 근데 딥사이클 배터리는 일반 납축전지보다 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지금 요게 원래는 이게 지금 보시면 100A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일본 거 제치는요 이게 120A예요. 근데 이거 제가 100A로 놓아놨어요. 제가 쓰기 위해서. 근데 120A하고 100A하고는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오래된 배터리를 그냥 쓰는 것보다 그래도 120A가 수명이 이미 거의 다 된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거의 다 된 거 120A 쓰느니 차라리 100A 새 배터리를 놓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제가 100A짜리 배터리를 새거로 다 교체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박스에는 배터리가 지금 2개예요. 2개인데 총 4개가 들어가요. 저 반대편에 또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양쪽으로 2개씩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는 딥사이클 배터리고 이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환을 했다. 그리고 교환하고 거의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배터리 그때 교체할 때 교체 비용이 120만원, 아마 제 기억으로 지금 12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0만원. 자, 그리고
이쪽에도 배터리 박스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쪽에도 배터리가 지금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쪽으로 2개 시켜서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총 4개가 들어가. 이것도 똑같이 100A 딥사이클 배터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연장하고 배터리만 전체적으로 교체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전기가 이건 들어가요. 이건 고수작업 때는 자체적으로 이제 220V 전원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AC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충전기도 사실 거의 뭐 상태가 안 좋은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충전기도 교환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충전기가 이 속 안에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기에 같이 교체했습니다. 같이 교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 안에 지금 비산먼지라든가 빗물이 실질적으로 좀 쉽게 들어가지 않게 충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아연도판으로 다 접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씌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충전 램프는 제가 이제 여기다 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으로 빼서 충전할 때 지금 몇 프로대가 충전이 되는 건지, 지금 배터리가 몇 프로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 요걸 밖으로 빼놨습니다. 빼놔갖고 충전기 코드를 꽂으면은 여기서 불이 반짝해요. 빨간색이면 충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노란색으로 반짝이면은 80%까지 충전된 거고요. 녹색으로 깜빡이면은 100% 완충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3가지의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요 전원 코드는 여기다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용량이 8m짜리예요. 8m짜리인데 지금 사람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은 뭐 8m짜리 그러면은 이 바닥, 사람이 작업을 하는 작업한 높이가 8m까지 올라가는 줄 알아요. 6m 그럼 6m까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기 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고수작업되고 이 아스콘이 지금 뭐 이 고수작업 때 바닥 작업판이다 그러면 이게 딱 섰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키가 1m 70이에요. 1m 70이면 손이 이렇게 뻗으면 30cm 충분히 올라가죠? 그럼 2m가 되는 거예요. 이게 2m. 그러면 여기 땅바닥에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벌써 2m를 확보한 거예요. 그 나머지 메타수,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8m짜리 그러면 8m가 실질적으로 바닥이 8m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6m 정도 올라갑니다. 6m? 6m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m짜리 그러면 4m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대략 2m 정도 빼시면 돼요. 8m는 2m 빼면 6m, 4m, 2m 빼면은 저기 6m짜리 2m 빼면 4m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여기 가설물 이거 공장을 지은 게 지금 행가도어, 이거 큰 행가도어 있죠. 행가도어 로라. 거기가, 거기 높이까지가 5m예요. 왜냐면 판넬 개수만 셔봐도 나와요. 판넬 5장이죠? 하나, 둘, 셋, 넷, 5장. 5장이기 때문에 저기까지가 5m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일단 올라타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 어디까지 이제 올라가는지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주행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써보신 분들 알겠죠? 레버가 바로 작동은 안 돼요. 그 안전 때문에 레버가 바로 작동되는 건 아니고 안전 페달을 꼭 밟아야만 작동됩니다. 이렇게 안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돼요. 제가 이제 전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궤도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자, 선회. 자, 그리고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궤도 장비가요, 이 바닥에 에폭시가 되어 있는 데서는 진짜 좋아요. 왜?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배터리도 많이 소모 안 되면서 잘 돌아요. 근데 이 아스콘은 배터리 소모가 빠릅니다. 왜? 궤도하고 이 바닥 아스콘하고 마찰 개수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힘으로 돌리다 보니까 배터리 방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고, 그리고 궤도가 빨리 닳고,
근데 이제 흙길에서, 특히 자갈이 있는 그런 흙길에서는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돌다 보면은, 스타일링 하다 보면, 궤도 속으로 뭐 골재 같은 거나 흙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상태에서 많이 들어간 상태 주행을 하게 되면, 롤러나 스프라켓에 그 돌 같은 게 큰 게 끼면은, 잘못하면은, 궤도가 벗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념하셔서, 감안하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그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올려볼게요.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안전 페달을 꼭 밟아야 됩니다. 안 밟으면 작동이 안 돼요. 자, 이 캐노피 처마가 지금 5m예요. 처마가. 자, 지금 바닥이 5m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더 올라가죠? 이 건물 전체 센터고가 7m입니다. 자, 지금 이 공장 캐노피, 빗물 캐노피까지가 5m예요. 거기서 지금 대략적으로 1m 정도가 아주 조금 안 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작업한 바닥 높이가 6m가 조금 안 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6m 조금 안 되게. 근데 지금 웬만한 그 조립식 건물 같은 거, 구조물 같은 경우는요, 이 8m짜리만 가져도, 작업이 웬만한 건 다 돼요. 뭐, 안 닿아가지고 못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건물 가장 센터하고가 지금 7m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한 7.5m까지는 이렇게 뭐 충분히, 요게 조금 뭐 6m가 바닥에 안 올라간다 해도 7.5m까지는 충분히 손이 닿아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볼트 같은 거 이제 체결하고 그럴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만 다시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무게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궤도가 조금 휠 장비보다 무겁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는 4.5톤 지게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현장 나갈 때는 주로 이제 그거로 싣거나, 아니면은 아예 앞롤차가 있었을 때는 앞롤 적재함을 내려놓고 바로 자력으로 지가 올라타서 현장까지 이동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2점 몇 톤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2톤 화물에는 실려요. 1.2톤에는. 저희가 1.2톤 저희 화물차에다 이걸 싣고 다녔었거든요. 1.2톤 화물차는 실립니다. 근데 1톤 화물에 실는 거는 조금 약간 좀 버겁지 않을까. 실려서 가긴 갈 수는 있지만은 정상적인 주행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주행을 못 한다 그러면은 좀 약간 불안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일단은 제가 궤도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궤도 상태는 지금 로라 같은 경우는 뭐 안 돌거나 뭐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스프로켓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궤도가 사실은 지금 상태가 A급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궤도가 A급은 아닌데 이쪽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거 뭐 패턴 남은 게 꼭 A급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궤도가 이쪽은 괜찮은데 스프라켓도 그렇게 많이 깎아먹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자, 그냥 흔히 얘기하면 운전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건 저쪽에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차로 말하면 운전대 쪽이라고 말해야겠다. 요쪽 게 운전대 쪽에 지금 일부 약간 그 안쪽으로 궤도가 철심이 조금 몇 군데 살짝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당장 쓰는 건 써요. 당장 쓰는 거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전후진은 물론이고 아까 360도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그것도 아스팔트에서. 그래도 뭐 벗겨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요걸 그냥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이 궤도가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해지면은 포장이 안 된 곳, 예를 들어서 골재 있는 곳, 뭐 흙이 있는 곳, 그런 데 스타일링 하다가 스프로켓이나 뒤에 그 롤러 같은데 뭐 뭔가 큰 게 낀 상태 스타일링을 하면요,
고무 트랙이 벗겨질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트랙이 좀 새 거고 장력이 있으면은 그럴 확률이 그만큼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에 쓰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은 일단은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언젠가는 이거 트랙을 좀 새 거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롤러나 스프라켓 같은데 이런데, 그리고 이거 구동이 되는 스프라켓 쪽에 뭐 누유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좀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요 장치가 요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에 내렸어요. 운전자가 지붕에 내렸는데 밑에 사람이 또 올라가야 될 경우, 보수 작업 때만 내려와야 될 경우, 그럴 때는 밑에 있는 사람이 조작을 하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제 메인 안전 스위치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걸 ON으로 올리면서 같이 이걸 올리면 올라가고, 왼쪽 거 ON으로 키면서 오른쪽 거 내리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건 항상 위로 올린 상태에서 올리면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까지. 상당히 높죠?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져올 때는 원래 이 색이 아니에요. 주황색인데 제가 도색도 다시 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나서 도색도 다시 했어요. 왼쪽 버튼 올리고 오른쪽 거로 상하를 하는 거. 왼쪽 거는 전원이에요. 전원이기 때문에 항상 전원 들어오는 쪽, 왼쪽 거는 위로 올려주고 전원이 들어오게. 그리고 오른쪽 거로 내리면 내려오고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탄 상태에서 이 기능들은 웬만한 건 거의 다 있어요. 뭐 이것만 있어 특별한 건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이 기능이 있어도 고장이 나면 못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능이 얘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연장판 만들면서 발판도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발판 따로 만들었고, 미끄럽지 말라고 무늬 알루미늄 판 갖다가 절곡하고 접어서 이렇게 다 피스 박아서 고정해 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렸고요. 이거 뭐 굴착기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롤러 같은 거 작동 다 잘 되고, 실린더 작동 잘 되고, 구동계 작동 잘 되고, 그리고 기본으로 이제 해야 될 스위치 장치들 작동 다 잘 되고, 여기 이제 안전 스위치가 2개가 들어가요. 여기 메인 컨트롤 하나, 그리고 밑에. 그래서 안전 스위치는 2개 들어가는데, 장기간 쓰지 않으실 때는 위에 거만 끄지 마시고요. 아예 밑에 있는 거는 아예 배터리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그래서 그걸 끄시면 좋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그럴 때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키만 끄지 마시고요. 아예 메인도 잠깐 꺼놓으면은 그 시간만이라도 잔류가 자가방전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식사하러 가실 때는요, 그냥 가지 마시고 220V 전원 코드를 꼭 꽂아놓고 가시는 게 저 권해드려요. 그 식사하고 오실 동안만이라도 충전이 되게.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방전시키고 다시 충전을 시키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딥사이클, 납축전지 이런 거는요, 중간중간에 계속 충전을 해서 배터리의 그 충전량 효율을 많이 올려줄수록 그 수명이 길어요. 배터리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러 가실 때는 이렇게 꽂아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스위치 장치는 간단해요. 그냥 힙박스의 키, 그리고 안전 스위치 장치, 그리고 작동될 때 들어오는 램프, 그리고 이제 요건 리프트, 상하, 그리고 저 안에 레바 스틱 2개는 전후. 지금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됩니다. 아까 이제 움직인 거 보시면은 뭐 당연히 그것만 봐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되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930에 사와서 배터리 약 한 120만원, 그러면은 1,050만원에다가 충전기를 제가 45만원인가 줬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100만 원 들어갔죠. 거기다 연장판 작업도 했죠. 그 정도까지 돈 들이고 실질적으로 쓰는 시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30시간은 안 넘어요. 30시간은 안 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렌탈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왜냐하면 이거 렌탈 비용 한 달을 빌려도, 이 8m짜리 아무리 궤도형이라 해도 한 달을 빌려서 70만 원을 준다 해도 70만 원 갖고 한 달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한 달이면 30시간만 쓰겠어요? 훨씬 더 많이 쓰지? 현장에서 일하니까? 그럼 70만 원만 주고 차라리 렌탈을 하는 게 나은 건데, 저는 장기간 이걸 사용할 목적의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해도 이제 손실은 이제 봤어요. 손실은 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판매가를 상차도에, 여기서 이제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상차도에 800.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한 30시간도 안 되는 거 쓰자고, 사실 뭐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넘게 돈을 주고 쓴 거예요. 30시간도 안 되게 쓰자고. 30시간 한 달도 안 되는 건데, 한 달도 안 되는 거 쓰자고 300만 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에 10만 원 이상씩 주고 쓴 거냐, 무조건. 한 1분을 쓰든 10분을 쓰든. 그렇게 돼버리네요, 결과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사실 먼저 24년도에 그때 팔라고 중장비들, 굿잡기들 팔 때 같이 내놨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사시겠다는 분들이 몇 분 나타나셨는데, 제가 그냥 혹시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때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때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배터리도 안 바꿨고요, 충전기도 안 바꿨을 때예요. 근데 지금 다 바꿔놨어요. 이거를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금액은 이제 이 금액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지출이 더 늘어난 거죠.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은 더 손실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욕심 부리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 계시면요, 언제든지 그 영상 상단 우측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그 외에 뭐 궁금하신 점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고수작업대 궤도용 8m짜리 중고 판매 영상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